진료실의 박선생 56번째 학기 칼국수집 할머니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엑스레이 나르기, 환자 이송하기부터 배우고 전공 1년차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배우지만 의사의 기본적인 책무인 진료를 하거나 처방을 내지는 못하고 자문만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응급실 인턴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어 자유로운 면도 있지만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인턴과 달리 뒤에서 조율해주는 백듀티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소속이 없기 때문에 각과 전공의들의 진정한 밥입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진단을 잘못 내려서 전공 1년차에게 잘못 연락이라도 하면 응급실에서 깨지기도 하고 의기에 불려와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당직이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바닥같이 소란스럽습니다.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환자들의 고성도 들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전공의들이 급하게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아파서 급하게 와도 응급실에 들어온 순서대로 치료를 보질 않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환자의 상태입니다. 초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몇 분 내에 조치가 끝나지만 비응급인 환자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발시를 받습니다. 생명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면 모두 빈급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진료 순서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고성이 오가합니다. 또 한 가지 진료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응급실을 커버하는 각과 레이던트 1년차들의 성격입니다. 부지런하고 일의 속도가 빠른 전공의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도 빨리 처리를 해서 입원을 시키거나 치료 퇴원을 시키는데 잠이 많고 게으른 전공의들은 세워라 내워라 환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응급검사가 다 나온 후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의나 욕설을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욕설과 모욕은 대개 응급실 인턴이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를 해도 몇 시간이라도 내려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응급실 당직이 숙소에 올라와서 전공의를 깨워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제립수가 없으면 자는 전공의를 깨웠다가 심한 욕설을 듣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응급실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내가 인턴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서투르고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해 전공의들에게 욕을 먹고 한심하다는 말이 들었지만 자존심보다는 1분의 휴식과 한 끼의 밥이 더 중요한 배고픈 인턴이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60대의 할머니가 배를 입혀주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환자 얼굴을 보는 순간 응급실 수간호사가 이동용 침대를 직접 끌고 와서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이동용 침대에 눕히는 일은 없습니다. 환자가 몇 번 침대에 가서 누우세요 라는 말을 하면 보조간호원이 환자를 들고 침대를 데리고 가서 눕힌 후에 간호사가 혈압이나 체온을 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응급실 당직 인턴이 다가가서 초진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택시나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를 의사나 간호사가 이동용 침대를 끌고 나가서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데리러 응급실 주차장까지 나올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그럴 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 간호사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압과 체온 등의 기본적인 것을 측정하고 나서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배나 가슴 등을 만지고 청진을 했습니다. 환자는 소화기내과 환자였습니다. 응급검사를 내려고 했더니 수간호사가 그냥 소화기내과 전공의에게 연락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수간호사 이상적인 행동에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소화기내과 과장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에는 6명의 레이던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당직이 나는 뒤로 밀렸고 과장님의 진두지휘로 몇 분 내에 수액을 놓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응급실에 내려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나 부유한 비가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치료를 끝내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수액 다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라고 공손히 말하고는 응급실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외과 과장님과 교수님들도 오셔서 할머니를 뵙고 갔고 그 후에 당신에는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든 모든 과의 과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응급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모든 과장님이 문안을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의 사모님, 총장의 부인, 여러가지 추측을 하다가 수건화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저분이요? 병원 앞에서 20년 넘게 칼국집을 하시는 할머니세요. 나는 놀랐습니다. 총장의 부인도 재단 이사장님의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모든 과의 과장님들이 한 달에 몇 번씩은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뇨기과 전공의가 된 후에 교수님들과 레이던트 선배들과 처음으로 토요일에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이 그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칼국수와 빈대떡이 매우 맛있는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는 일이 끝나면 일주일간의 당직을 마치고 집에 가는 날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칼국수집에서 버려야 했기 때문에 1년차 레이던트 때에는 칼국수가 맛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2년차가 되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토요일마다 교수님들과 함께한 토요일의 칼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레이던트 수료를 마친 뒤에도 이곳에 가끔 가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주당이셨던 소알기내과 과장님은 토요일 점심에 의료원들과 이곳에서 점심을 먹다가 발동이 걸리면 모든 의료원들에게 칼국수집에서 담근 임산주를 모두 먹여서 응급실에 내과 의료원들이 단체로 술에 취해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칼국수집 한쪽에 언제나 앉아서 조용히 빈대떡을 붙이고 계셨고 주문한 음식에 빈대떡을 한 개씩 더 서비스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유명 인사나 재단 이사장도 받지 못한 VIP의 호사를 정성이 든 빈대떡 몇 장에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VIP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